청년인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면 100% 감면이 되고요. 청년이 아닌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창업을 하면 50% 감면이 됩니다. 그리고 당해년도만 되는 게 아니고 5년간 세금을 다 줄여줍니다. 그리고 몇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요. 사업을 시작하는데 알아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아까운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창업 초반에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모르고 그냥 창업을 했다가 이 아까운 세금들이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세금 안 내는 방법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세무사여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한테 사업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.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결국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창업하라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.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정부가 창업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. 그 지원 중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무려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.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.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이 조건만 잘 갖추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창업하면 되지 그냥 해버렸는데 아까운 세금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저는 또 이런 경우 많이 보는데요. 좀 안타깝죠? 그래서 창업할 때라도 세무사랑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세금 줄였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세금 안 내는 방법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중요한 건 어디에 창업을 해야 되는지입니다. 예전에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무실부터 얻었는데요.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업종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 살고 있는 집에선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어도 그 집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집주인이 굳이 여기서 사업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면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집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부분 집에서 많이 하시는데 무작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이 집 주소 자체가 중요합니다.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데요. 이유는 사업을 수도권 내에서 하지 말고 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.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모두 다 지원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.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정해놨습니다. 이곳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을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서 시작만 하면 한 50%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. 청년의 경우에는 100%를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창업할 때 그 해에만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요. 창업을 하고 5년간 세금을 다 줄여줍니다. 이것도 이유가 좀 있는데요.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면 초반에 손실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넉넉하게 5년간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을 해줍니다. 그리고 간혹 오해하시는 게 수도권 이외 지역에 창업을 하시라고 했더니 충청도나 강원도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가까운 인천 중에서도 청라나 송도 같은 곳도 가능하고요. 인천의 남동 국가산업단지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파주나 경기도 광주도 가능합니다. 이 정도면 꽤 가깝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 집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이라면 집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좀 얻어서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. 사무실을 꼭 얻으라고 하니까 50만원, 60만원, 많게는 100만원까지 얻는 거를 또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가 많잖아요. 그런 곳에서 사업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런 곳 아주 많더라고요. 다시 사무실을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하라는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주소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주소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주소 적을 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으라는 말이죠.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,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는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자료를 댓글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. 이 지역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지역인지 아닌지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.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친한 세무사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창업을 어디서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 데서나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무사와 상담도 한번 해보세요.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창업을 할 때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자의 주소지가 어딘지가 가장 기본이고요. 이걸 잘 갖춰 놓고 나서 이제 청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좀 납니다.
예상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요. 청년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100% 세금을 깎아줍니다. 100% 감면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. 그냥 세금을 다 안 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났고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아니면 더 많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다고 해보면 이때 청년이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이렇게 세법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이렇게 감면해주는 항목들이 꽤 있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100%한 푼도 안 내는 감면은 별로 없습니다. 다시 생각해보면 창업 초반에 엄청 큰 혜택을 주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걸 꼭 챙겨 먹으셔야 됩니다. 그렇다면 청년은 몇 살일까요? 청년은 만 34세 이하면서 창업을 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청년이 아니라면 이 나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아쉽지만 청년이 아니더라도 혜택이 좀 있습니다. 청년이 아닌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으면 50% 세금을 깎아줍니다. 100%는 아니지만 50%면 꽤 많긴 하죠.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이걸 잘 챙기셔야 됩니다. 사업 초기에 돈도 넉넉하지 않는데 세금도 내게 되면 너무 아깝거든요. 여기까지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청년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면 100% 감면이 되고요. 청년이 아닌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하면 50% 감면이 됩니다. 그리고 당해년도만 되는 게 아니고 5년간 세금을 다 줄여줍니다. 그리고 몇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요. 청년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면 지역 조건이 좀 맞지 않았지만 50% 정도는 세금을 감면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이 아닌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면 감면은 없겠죠. 그래서 정부의 이야기는 창업을 빨리 하고 좀 어릴 때 하라는 이야기겠죠. 그런데 이게 막 해주는 건 아니고요. 좀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업종에 따라서 이 창업 감면 세액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.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업종을 정해놨습니다. 감면을 해주는 업종을 정해놨는데요.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은 감면이 되는데 도소매업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음식점업은 창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커피 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니어서 불가능합니다. 정해놓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 창업세액 공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세법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씩 정해놨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조심할 것은 창업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.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법인으로 다시 좀 확장을 해서 시작한 경우에 동일한 사업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. 개인일 때 이미 창업을 한번 했잖아요. 그리고 창업은 어떻게 보면 살면서 처음 한 번만 하는 거고 이 제도를 좀 악용을 하게 되면 5년마다 폐업을 하고 창업을 하면 세금을 평생 안 낼 수도 있잖아요.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창업인지 아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. 좀 비슷하긴 하지만 개인 사업으로 제조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통신 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. 제조업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을 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또 창업으로 봐줍니다. 그리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. 법인으로 창업을 해도 이 창업세액 감면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법인 대표긴 한데 주식이 한 1% 정도밖에 없는데 대표이사라고 해서 창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죠. 그래서 또 이걸 정해놔서 대표이사면서 창업할 때 50%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창업을 했다고 봐줍니다.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봤고요. 사실은 이건 좀 개념, 컨셉 정도만 알아본 거고요. 세금 감면을 신청을 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. 이런 게 또 약간 복잡하거든요. 이런 거는 사업할 때 담당 세무사 정하셔서 세무사한테 감면 적용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. 대부분은 세무사가 조정을 하고 결산을 할 때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이게 혹시 빠질 수는 있거든요.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기장료나 세금 수수료 좀 부담이 돼서 세무사 안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 기장료보다 세금으로 더 줄여드리고 있으니까 꼭 법인이나 개인 사업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알아보셔서 사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었습니다.